안녕하세요. 샘서 엄마입니다. 금융문맹 탈출. 오늘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막상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단어 뜻부터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기 공자가 빌 공자예요. 공백이 있다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 판다. 즉 없는 데 판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없는 주식을 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영어로는 쇼트셀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나예요. 우선 주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 주식을 팔아요. 그 주식을 판 돈을 내가 가집니다. 그리고 빌린 걸 갚을 때 주식으로 갚습니다. 근데 나는 아까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갚을 때는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돼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이게 일반적인 거래랑 순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투자라고 말할 때는 물건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팔죠.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이 나가고요. 물건을 팔 때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팔아요. 그다음에 사는 거죠. 없는 걸 팔려니까 빌리는 거고요. 팔아서 돈이 들어온 후에 그 물건으로 즉 주식으로 갚아야 하니까 주식을 사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주식을 팔 때 주식의 가격이 100 원이었어요. 그럼 나는 100 원의 돈을 받았겠죠? 그리고 갚을 때가 되니까 주식이 70 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70 원을 주고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갚으면 되죠. 즉 내 돈은 70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차액인 30 원의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로 나는 100 원을 빌려서 70 원에 갚은 거랑 똑같은데요. 다만 그게 돈이 아니라 주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 원짜리 주식을 빌렸는데 갚을 때가 되니까 주가가 올라서 140 원이 됐어요. 평소에는 주가가 오르면 좋을 텐데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40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과 손실의 한도예요. 주가는 아무리 떨어져도 영원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죠. 주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이익의 최고 한도는 여기에서 100 원. 즉 내가 팔아서 받았던 그 돈이 이익의 한도입니다. 반대로 손해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가가 오르는 데는 상한선이 없죠. 이론적으로 100 원이었던 주식이 10,000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300 원으로 올랐다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빌렸던 돈은 100 원인데 갚아야 할 돈이 300이 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200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이렇게 이익은 내가 빌렸던 가격만큼, 즉 내가 처음에 돈을 받았던 그 가격만큼이고요. 손실은 주가가 오르는 만큼 무한대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투자해서 이익을 본다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사는 게 먼저인데요. 공매도는 파는 게 먼저였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 내 이익이 되니까요. 반대로 공매도는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보죠. 그리고 그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는 손실을 보는데 내가 산 가격만큼 손실 보는 게 일반적이죠. 가격이 마이너스가 없는 이상에는 영원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죠. 다만 그 이익의 한도는 내가 처음에 팔았던 가격만큼입니다. 즉 처음에 돈이 들어왔던 고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공매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 주식을 이렇게 빌려서 하는 차입 공매도이고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도 있는데 이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공매도라는 용어는 다 차입 공매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 공매도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우선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떨어질 때 사용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큰손의 교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손, 그러니까 큰 기관들이 공매도했다. 이 말은 큰 기관이 이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진짜로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손이 마음먹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이제 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셨나요? 그러면 신문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미국 캐나다 주가 왜 급등했어?" 라면서 손실 본 공매도 투자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예를 떠올려 보세요. 미국과 캐나다 증권시장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한 사람은 손실을 보죠. 주식을 갚으려면 주식을 사야 하는데 그때 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비싸게 주고 사야 하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매도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죠.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해당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구조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잃게 된다.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수익을 얻은 공매도 투자자들도 있다고 해요. 지난해 3월에 금융권 위기 당시에 은행주와 백신주를 공매도한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나의 웃음으로 만들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니 울고만 있지 않고 하락장에서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공매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무차입, 그러니까 빌리지 않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판다는 거지? 싶은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주식을 빌렸다는 증서를 제출하고 주식을 파는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수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3년 11월에는 이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TF를 출범했다라고 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이렇게 전산화가 잘 되는 나라에서 아직 공매도 시스템은 전산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 기관들이 마음먹고 불법 공매도를 하면 기사처럼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기사를 마저 보겠습니다. 이때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3년 12월 기사고요. 현재도 공매도는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인 2월 13일에는 공매도 금지 100일이 되어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불법을 막기 위해서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기사였습니다. 불법을 잡기 위해서 합법적인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의견도 강했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어때요? 공매도라는 말을 알고 나니까 기사가 조금 쉽게 다가오시죠? 우리 오늘 공매도란 단어와 특징을 살펴보고요. 신문 기사까지 정복했네요. 금융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